오늘도 발표하신 내용에 있어서 질문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원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하신 그 중에 신성장, 바이오 AI가 대기 산업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이 온전한 대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조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인재 구성을 위해서 이 대학 조치를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말씀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서울에서 공신비 가져가고 면접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조 후보께서 지난달 2기, 3기를 이춘시장과 지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요직을 계속 거쳐왔다. 그런데 시장으로 출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하나입니다. 결국 대학은 지금 아시지만 저희 국내에 고대, 홍대, 연상대가 있고요. 19만 평의 공동 캠퍼스에 지금 6개 주로 대학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께도 38만 도시의 대학을 그것도 국립대를 유치하자라고 얘기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근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가 해줘야 될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반드시 고등교육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단순히 그 나라의 고등교육 기능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기여라는 관점에서도 고등교육 시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인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동 캠퍼스 옆에 남아있는 24만 평이 있습니다. 저희는 LH 개발부담금을 활용해서 그 토지를 확보하고 그 공간에 제가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앞으로 생기는 대학은 기존의 잔디밭에 띄엄띄엄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주거시설, 연구시설, 강의시설, 또 문화시설, 상업시설이 하나의 거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캠퍼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토지는 개발부담금으로 확보하고 거기에 주거, 상업, 문화시설들을 짓다 보면 개발이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 개발이익으로 학교 시설들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정부가 최소 토지 내지는 교육시설까지 마련해주지 않고는 대학을 설립하거나 유치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 대학은 어떻게 채울 거냐? 우리가 새롭게 학교 티원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실제로 많은 국립대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꽤 많은 대학들이 세종시로 쉽게 말하면 통폐합 이전해 오는 방식이 가장 손쉽다. 두 번째는 기존에 없었던 고등교육 중에서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성장시켜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한전공대 같은 데가 그런 에너지나 이런 특화된 부분에 새로운 고등교육을 국립 차원에서 만드는 것처럼, 국립이 맞나요? 그런 형태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고등교육을 시설을 만들 때 세종시에다 설립을 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저로서는 상당히 관심 많은 게 유네스코 같은 데서 글로벌 그 문화 교육 같은 것들을 좀 실시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우리가 재원을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고등교육 시설을 한국에 설립하되 그런 시설들이 예를 들면 행정수도에 있으면 가장 어울리지 않겠나. 그래서 단 하나의 단일 대학으로 세종시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현재 현실이 그런 시설들이 제 입장에서 이제 모자이크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유기적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캠퍼스 안에
대학이 아닌 기업 연구소나 기업 교육 시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예 국립대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립대들 중에서 저희 시의 재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사실은 공용형 사립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첫째는 우리 시민들한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등교육 시설을 만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LH와 행복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공심이 면접 물어보셨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제가 그동안 여러 논의 끝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이치 시장님께서 오랜 세월 저한테 출마를 권유하셨죠. 제 기억에는 아마 두 번째 당선되신 때부터 저한테 지속적으로 출마를 준비하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권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이 있어서 선택을 하고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도전을 하게 됐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관련해서 비공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논의를 잘하고 헤어지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30여 년 동안 행사 때 저 정도 이제 쉽게 말하면 보이직이 찾아온 적은 있지만 비공개로 학교에 와서 학생들의 진로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가는 걸 자기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30여 년. 사실 저는 그날 잠을 못 잘 정도로 화가 났었어요. 우리 사이가 이렇구나. 그래서 그날 이거는 결국은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결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분 있을까요? 네. 네이버 데이터센터 영리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교육부 산하에 사실 고등교육 기관을 유치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학위가 필요 없잖아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학원 비슷한 유사 고등교육기관이 있다면 세종시에서도 많이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도 안 해본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해야 그래야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남들 다 하는 거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 표준협회에서 인증받고 자랑스럽고 좋지만 그거는 영국 표준협회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선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왜 제가 첫 번째로 제안했냐면 스마트 시티가 흔히 에너지부터 바이오, 건축, 교통 여러 이슈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인공지능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무슨 학위 과정이 중요하냐, 아니면 기업이냐, 공공이냐, 사립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이수한 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느냐. 적어도 한 20년 정도 뒤에 스마트 시티의 상을 고민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카스트의 정재승 교수 같이 지금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산업 부문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교육 구조를 설계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뒷받침은 우리 시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구상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는 이제 그 후보님 설명을 듣고서 이제 제가 이해를 한 정도로 사회 적용에 대한 인지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설명 듣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자리에 보면 월소득 8만 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가 아니라 이제 목표죠. 목표로 제시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그 산출 근거랄까요? 이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5-1 생활권에 입주할 사람들이 이제 지금 40만 명에 육박한 세종 시민들 모두에게 이제 8만 원씩을 목표로 하신 건지 좀 합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시티 관련, 스마트시티 산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부 새로운 시도라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데이터 관련 기업들하고 이것 관련해서 한 3번 정도 간담회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민을 할 때 미국 대선이 열렸는데 미국 대선에서 앤드류 양 후보가 저랑 거의 비슷한 공약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 기업들이 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이득을 거쳤는데 왜 그 이득을 실제 그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개인이 공유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데이터 소득의 공유라는 개념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런 앞서가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게 그때 제 기억에는 페이스북하고 구글에서 찬성을 했어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 해보자고. 그래서 구글은 실제로 구글 캠퍼스라고 부르는 캐나다의 작은 도시를 구상을 했다가 사업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제가 연구자들하고 기업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봤을 때 가장 현실성이 높은 방법은 세계 모든 곳에 문을 열고 공모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시의 목표는 일단 5-1 생활권의 18,000명한테 월 8만 원 정도의 소득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주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런 플랫폼에 참여할 만한 기술이나 기업이나 산업이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 세종시 전체로 확산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시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혁신적인 방식의 공모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공모를 저희 혼자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있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카이스트나 고대나 이런 대학들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발주하고 우리가 심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거기에 참여한 그 플랫폼 제한 기업들하고 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8만 원은 제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면 그 정도는 필요한 건데 가능하겠다라고 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가 매칭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 근데 다만 단원에서 어떤 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근데 기술로만 따지면 이런 거죠. 이미 실제 피를 뽑지 않고도 개인의 혈액 상태를 매일 전자적으로 체크하는 기술은 이미 있어요. 그렇다면 18,000명의 피를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기술과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느냐라고 환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 24일 기자님도 그 공격시장 개인 시절에도 카이스트를 그렇지가 다녔는데 카이스트가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 입시로 이제 중앙기관 진행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축구를 하게 됐어요. 돈을 다 드리고 중국에 어떻게 보면 뺏긴 꼴이 됐는데 아까 이제 우선 그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켜서 새로운 계획을 주시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국정과 LH와 세종시와 관계 설정이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검토가 일단 지금 생기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새 정부에서 지금 연구 결과에서 한국청을 공사 공단화하자라는 그런 그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행복청의 어떤 미래는 좀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주 정도가 되면 이제 그 동네 시장 경선 구도가 될지 어떻게 될지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어떤 그 단수로든 아니면 경선이로든 나왔을 때 어떻게 어떤 게 임하실 것인지에 대한 저는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하셨거든요. 네. 저는 카이스트 충북도 발표를 뺏겼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사실은 이제 퇴임하시는 분하고 대학이 구속력 없는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로만 확인했지만 아마 충북에서 부담해야 될 재원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수없이 많은 발표가 있고 결과를 아무도 못 보는 그런 또 하나의 유사 사례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좀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제일 제안하는, 제일 구상하는 모델에 좀 가깝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신수도권 혁신 클러스터라고 보면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시설들이 계속 중첩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대덕이 지난번에 놓쳤던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시설을 다시 한번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저희는 5-2 생활권에 공공의료기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번에 윤석열 경선인 공약 중에 이제 암센터와 관련한 그런 중입자 가속기 관련한 그 의료시설 제안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괜찮은 첨단 의료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일산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국가의 표준 데이터를 확보하는 중요한 병원이거든요. 그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을 안 하고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연세 세브란스에 거의 위탁하듯이 이렇게 운영을 해요. 5-2 생활권에 우리 시만 유리한 걸로만 다 뽑으면 어떤 거냐면 국가급 의료시설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을 가장 경험이 많은 대학병원이 운영을 하고 그 병원의 데이터를 카이스트나 고대나 홍대나 우리 춘천권에 있는 의과학 전문 인력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일대가 이른바 바이오 벤처 타운이 되는 게 우리 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춘천권 신소군 반내에서 위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되 더 많은 시설이나 더 많은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판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개발 부담금은 제가 퇴임하기 전날까지 행복청하고 LH하고 협의를 했던 사안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처럼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리더가 좀 결단을 해줘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10년 뒤에 세종시에 이익을 돌려주는 거나 지금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거나 LH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익도 특별한 불이익도 없어요. 근데 LH 입장에서 이익이라면 LH가 건설한 도시가 세계적으로 번성하는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주는 것보다 미리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 행복청 LH가 예를 들면 전략투자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사실은 제가 공약으로 지금 개발부담금을 3가지 분야에서 활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학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대평동에 종합운동단 대신에 저는 동부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미술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드는 소요 재원, 제 추정으로는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주 큰 돈은 아닌데 당장 우리 시가 부담할 만한 여력이 좀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서로 합의를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 조문 문구 정도만 수정하면 가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맡으면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당내 경선이나 후보 확정은 아마 이번 주 안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희망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매주 만나는 게 제 희망이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불편을 드리면서도 오늘 공약을 발표한 거라서 되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참여한 모든 선거는 당연히 정책과 공약 중심의 경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고, 모든 후보들이 얼마나 좋은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을 할 거냐. 제가 지금 최근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좀 사라졌던 그런 행태들, 특정 후보의 어떤 루머니, 관계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미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문제는 사실은 제 손은 좀 떠났어요. 근데 한 차를 보는 것도 좋지만 성장 가능성을 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부상이나 아니면 선거 캠페인의 구도나 외연을 넓히는 그런 가능성을 보면 저라도 저를 선택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니까 제가 안정감이랄까, 실제 눈앞에 보여주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수긍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은 2012년 이후 승승장구 해왔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인물과 똑같은 정책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더 도전자이고 우리가 더 절박하고 정말 우리가 한 표 줍쇼 하는 태도로 그동안에 있었던 부족했거나 소통이 안 됐거나 했던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되짚어보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 어느 후보가 되든 이전에 무슨 성과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업적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 다 버리고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민주당 이외의 대안이 없고 대신에 민주당이 완전히 달라지겠다 이런 각오로 끝까지 절박하게 해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민주당이 그래도 세종시를 이기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든다. 다음 대통령 취임 날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절박한 태도로 최선을 다해보고 싶고 여러분들을 다음 주에도 뵙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예. 여기 이춘희 시장에게도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나온 이야기인데요. 종합운동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종합운동장부지가 그게 과연 종합운동장이 꼭 거기 서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북하고 강남하고의 연계성이 끊어진다. 운동장으로 따르면 그래서 그걸 외곽으로 빼고 거기에 우리 강남과 강북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 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문화 뭐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어떻게 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문화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주민 투표를 해서 기존의 종합운동장은 신도시와 읍면지역 경계 어딘가로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는 지금 그 대전에서 지하철이 오거든요. 지하철역하고 터미널이 생깁니다. 그리고 LH가 지금 확정은 안 했지만 추가로 컨벤션 센터를 하나 더 지으려고 해요.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숙박시설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5성급 호텔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종합운동장 대신에 K-팝 공연을 할 수 있는 전문 동구장을 짓자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동구장은 한 2,500억 정도 드는 건데 물론 지금 38만 우리나라에 고척돔 말고는 돔이 없는데 돔이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이미 5, 6년 전에 일본에서 그 프로야구 매니지먼트라는 동구장 관리 회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세종시에 5개의 박물관을 짓고 있는 박물관 단지가 있고 수목원이 있고
행정 수도가 있으면 전국에서 2시간 정도 거리라면은 자기네 같은 경우는 K-팝을 상설 공연하는 그런 문화시설 형태가 돈이죠. 동구장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인들은 건설회사는 아니지만 매니지먼트하는 회사인데 한국도 아마 조만간 그런 수요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게 벌써 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세종시 문화벨트로 생각을 해봐도 그쪽이 그래도 인구가 한 번에 모여도 수만 명이 모여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비슷한 형태의 고민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거는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재조정하는 거라서 저는 주민투표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말씀 없으시죠? 당선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어른들로 보내주신